본 영상은 나무위키에 기재된 명칭과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자신과 다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비판 지적 댓글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스포와 에그제이드, 위자드, 세이버, 데노 등의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만화 유이왕의 스포일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벽돌 스튜디오의 한별입니다. 가면라이더 50주년 리바이스 작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은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완결 기념 분석 리뷰 스토리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소개입니다. 가면라이더 리바이스는 가면라이더 50주년 작품이자 레이와로서는 세 번째 작품입니다. 특징으로는 변신 슈트와 몇몇 장면마다 가면라이더들의 오마주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가면라이더 리바이스는 총 4장과 특별장으로 이루어진 총 5장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1장입니다.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1장은 사실상 가장 리바이스의 호가 몰려있던 챕터입니다. 물론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들 초반이니깐 그러겠지 했죠. 일단 1장이 좋았던 건 확실한 액션, 스토리, 연출, 오마주가 잘 섞여들었다고 생각해요. 1장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페닉스와 데드맨즈의 대립이 있었고 서브 스토리로는 주인공 이키가 자신의 악마 바이스를 제어하면서 우정을 나누거나 사건 사고를 해결하고 자신의 동생의 악마인 카게로우의 계략을 막고 동생 다이치를 구하려는 등의 이야기와 자신의 실수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주인공 히로미의 이야기가 서브 스토리로 1장의 스토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장의 호평입니다. 카멜레온 데드맨즈와 같은 매력적인 악당들이 많았고 사진 속 이키만 사라지는 흥미로운 떡밥들도 많이 뿌려져 있었으며 인물들의 행동을 통한 서술 트릭과 반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드 팬들에게 좋은 전작들의 오마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1장에 호평이 있으면 비판도 있는 법, 급전개로 빨리 퇴장하는 악역들, 일화만의 성격이 달라지는 엑스트라 인물들, 살짝 보이는 사쿠라의 편애와 답답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이니까 그러겠지 했어요. 하지만 2장에 들어가서 나서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의 대가편입니다. 중심 스토리로는 데드맨즈의 멸망과 그 속에서 나온 오르테카라는 간부가 보스로 올라가면서 깽판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걸 막는 이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죠. 2장의 주요 포인트는 오르테카가 깽판을 친다는 것과 가면라이더 데몬즈의 장착자가 병동한다는 것, 페닉스의 비밀, 위켄드의 등장 등등 2장도 역시 흥미로운 진행을 보여줬어요. 문제는 사쿠라 편애와 카게로의 캐릭터 붕괴, 바이스의 행동 문제, 이 세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사쿠라의 편애는 다른 리뷰어분들이 채널에서 잘 이야기했고 제가 전 사쿠라의 팬이기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사쿠라 편애 비판 영상을 보고 싶다면 영상 설명란에 사쿠라 비판을 자세히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두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는 1화부터 바리스토 렉스 등장 전까지 개그 캐릭터이면서도 민폐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화에서 이키의 어머니를 잡아먹으려 하거나 그 다음 화에서 인간에게 악마의 달콤한 목소리를 전하는 등 악마란 것을 잘 보여줬고 이키는 바이스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잘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합쳐져서 바리스토 렉스 편까지 아군으로서의 모습을 잘 나왔는데 2장에서 사실 바이스가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계약을 했대요.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이키를 각성시키기 위해 1화에서 이키의 어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바이스는 스탬프로 인해서 강해진 상태였기에 그냥 계약 내용 따라서 지키면 되는데 이상하죠.
뭐 이건 자잘한 설정 변경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 되지만 가장 심각한 카게로의 캐릭터 붕괴입니다. 뭐 캐릭터 붕괴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 그냥 평범하게 급편집으로 인한 캐릭터 성격 변화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단 카게로는 베놈이 되었어요. 맞잖아요. 그냥 1화 만에 안 나오다가 다이치 너가 날 바꾸었어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게 되었어요. 분명 카게로우는 이가라시 가족 악마들 중 베일과 함께 악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말이죠. 근데 달라졌어요. 너 때문에 내가 바뀌게 되었다. 있을 수 있는 클리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그냥 다이치 너가 날 바꾸었어 라고 말하면서 퇴장합니다. 과연 이 전개에 누가 납득을 하냐고요. 그냥 제2의 베놈이죠. 솔직히 얘가 가장 불쌍한 이유가 사쿠라 편애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캐릭터예요. 이렇게 2장에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의 중심 스토리는 기프와 계약한 아카이시 히데오 페닉스 전 장관 아니구나. 장관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페닉스가 붕괴되고 위켄드가 페닉스 자리를 대신하면서 인간과 악마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서브 스토리로는 베일과 베일의 과거를 끝내려는 참아저지 겐타의 마지막 결투, 모든 악마의 원인인 기프가 나서기 시작하며 절정은 히로미의 등장까지 3장도 확실히 좋은 중심 스토리와 서브 스토리를 가진 장이었는데 근데 이걸 위켄드 가족 급전개에 다이치는 구르고 이키의 계약 대가는 큰일 같지 않고 아니 잠깐만 이건 진짜 심각한 게 3장에서 밝혀진 떡밥풀이가 이키의 기억 삭제로 변신할 때마다 내가 기억 못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리바이스의 변신 리스크는 헤이세이와랑 레이와를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인 변신 리스크 탑3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1화만 보여주고 마지막 할 때까지 부각을 잘 안해요. 변신하면 남의 자기를 기억 못하는 제로노스도 이것 때문에 변신할 때마다 고뇌했고 이거 덕분에 주인공 역할이 상승했는데 리바이스는 잘 안했습니다. 뭐 주인공이니까 대가 때문에 변신을 많이 안하면 주인공의 활약이 줄어드니까 명색의 이 작품의 주인공이니까 변신을 많이 해야 한다 쳐더라도 부각을 하면서 빌드업을 한 다음 마지막에 터트려야 하는데 안해요. 중요한 건 이건 약관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사쿠라 특공대 1, 2, 3의 갑툭튀 1은 사쿠라인데 아까 얘기했죠. 오버데몬즈랑 아길레라는 확실히 슈트 디자인을 넘어 변신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아길렐라. 아길렐라는 전 보스였고 뭐 악역 시절을 긍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악역 미화입니다. 사쿠라를 도와준다고 변신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보다 친구를 잃었고 아길렐라를 지키고 싶고 뭐 또 인간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타마키가 변신하는 게 더 개연성이 있어요. 게다가 타마키는 전 데드몬즈의 아길렐라 오른판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죠. 가장 문제인 오버데몬즈의 우시지마 하카루입니다. 등장이 한 35화였나? 그 위켄드 하드 1이 아무런 복선 없이 변신한 화였죠. 잠깐! 여기서 잠시 전작에서 갑툭튀한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면라이더 세이버의 소피아입니다. 비전투원 출신으로 이 아주머니는 스토리 중 2장에서는 비중이 공개였고 2장 이후 비중을 얻었지만 그래도 계속 비중이 적었어요. 그 후 칼리브라 변신했는데 욕을 먹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욕을 먹었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뽕차는 기운을 얻었죠. 왜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변신 전 소피아는 선대 칼리버 장착자들과 교류가 많이 있었고 변신 전까지 암흑검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변신 전 장면 자체는 모든 라이더가 변신한 장면이었고 변신 후에 전투신도 좀 괜찮았어요. 그 다음으로 단 마사무네입니다.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최종 보스이자 가장 비중이 적었던 인물로 변신 전까지 단 3화만 등장했습니다. 변신 전 모두를 자기 손아귀에 있다는 계략 아웃을 하고
바로 크로노스로 변신하고 나서 시간정지, 그리고 라이더킥, 최종 보스 등급까지 이 캐릭터가 가장 변신을 잘했다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오버데몬즈는 변신 이후 사쿠라 지키고 싶어서 변신 전 하던 일, 전투원 1, 변신할 상황은 좋았지만 변신 후 전투신 뽕은 채우지도 않았고 다음화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개연성 없는 4단 게노믹스. 뭐 그래요. 사쿠라 비판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이 캐릭터 장착자 논란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위켄드에는 마슴이라는 조지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캐릭터는 가면라이더 벨트를 만들 수 있던 놈이었어요. 변신 전 마스미가 만든 완성되지도 않은 가면라이더 벨트를 사용함으로써 훈련을 했다라는 개연성이라도 만들었다면 최소 장착자 논란은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쿠라 편애라는 롱만 들었겠지만 그럼 뭐합니까? 욕만 지금 먹고 있는데. 어휴. 여기까지가 3장의 문제점이고 이제 4장이에요. 4장의 중심 스토리는 최종 보스인 줄 알았던 대현자 기프님이 죽고 한 인물이 문제로 떠오르는데 이 인물 때문에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남은 4장의 큰 문제점은 누구일까요? 기프? 사쿠라? 이키? 정답은 바로 조지의 아버지 마스미입니다. 아니 이 양반은 진짜 분명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가면라이더 베일에서 보여준 악행을 속죄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죽이려고 하니깐 자기의 악마를 자기 아들인 조지에게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극장판이랑 본편이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타락한 조지의 목적은 악마의 힘을 사용하는 가면라이더를 구축하는 것, 자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과연 이것이 최종 보스로서의 명분으로 합당할까요? 일단 조지는 그냥 악마한테 주입당했다는 것 뿐이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를 이미 뛰어넘은 걸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작의 최종 보스인 가면라이더 세이버의 최종 보스는 세계 멸망을 목표로 했고 전정작 가면라이더 제로원의 최종 보스는 인류 멸망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리바이스의 최종 보스는 그냥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걸 보고 나서 보면은 작은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목적을 잘 쓴 최종 보스들도 있었어요. 전작에. 가면라이더 위자드의 그렘린은 나 인간이 될 거니까 인간 죽인다 하면서 인간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가면라이더 뉴키의 최종 보스인 오딘은 애초에 칸자키 시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어느 정도 빌드업과 복선이 있었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패배하고 어떻게 끝났냐? 잘 끝났냐? 쓰면은 또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이키한테 패배 후 아버지의 악마가 사실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대체 조지가 왜 최종 보스가 된 거죠? 이건 그냥 최종 보스 기프가 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바이스가 이키랑 싸웁니다. 뭐 이키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바이스의 노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지만 갑자기 기승전 놀이가 돼버립니다. 전편에선 분명히 바이스의 희생을 위한 자작극처럼 보였는데 후편에서는 그냥 놀다가 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자기를 희생하려는 감동적인 씬에 논다? 웃고 떠들고 있으면 과연 그게 맞냐 싶을 정도란 말이죠. 자, 비슷한 예를 들어보죠. 유이왕에는 최종 보스를 죽이고 하는 이벤트전이 있습니다. 이기면 주인공의 파트너를 다시는 못 보지만 주인공이 져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요. 하지만 싸움 과정은 웅장했고 결과는 감동적으로 끝나는 결말이었습니다. 자,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이기는 것 빼면은 위기감 없는데 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애니와 만화의 연출은 여기서 지면 목숨이라도 잃은 것 같이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가면라이더 리바이스를 봅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가면라이더 리바이스는 급급 전개와 감동을 끊어버린 결말, 막장 편의 스토리로 인하여 비판이 혹평을 덮어버린 용두사미 작품입니다. 다음 나오는 가면라이더 작품에는 제발 평작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작이든 명작이든 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외적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